자, 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JCF가 있었죠. 그래서 JCF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료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까지 좀 이해했고요. 근데 자료형의 특징인 3개의 인터페이스, 셋과 리스트와 맵에 대해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셋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중복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들어가면 원래 객체가 같은 값이라면, 여기서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해시코드가 같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판단을 해서 같은 값이면 들어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add라는 애를 통해서 메서드 통해서 객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꺼낼 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객체를 확인해서 꺼내는 방법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꺼내게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확인했던 거는 저희가 VO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면 새로운 레퍼런스와 새로운 해시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안에 있는 값으로 해시코드 오버라이딩을 해서 주소는 다르지만 해시코드가 같은 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셋에다 넣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셋은 판단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들어가 있던 애가 두 개였는데 하나만 들어갔다면 과연 첫 번째 들어간 애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두 번째 넣은 값이 첫 번째 값을 대체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값을 입력하고 하나인 걸 확인했죠. 그 다음에 하나인 걸 확인한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해시코드를 확인해 봤더니 얘는 뭐야? 처음에 들어간 값을 유지하고 두 번째 넣은 값은 입력받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였고요.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필기는 마지막에 있겠죠? 왜? 마이크 테스트에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뭐라도 해서. 자, 그래서 어제 메서드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toArray라고 하는 애를 좀 사용할 겁니다. 요거 있는 거. 요거 사용하기가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oArray를 좀 가지고 우리가 참조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형 구조를 기본 배열로 사용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타입이기도 해요. 왜냐면 중복을 검사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에요. 자료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인즈라는 애를 통해서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죠. 근데 셋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복 검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터레이터로 통해서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죠. 뭐예요? 객체의 개수를 예측하려면 또 사이즈라는 애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객체 크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빈 껍데기에다가 안에다가 인덱스별로 하나씩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JCF를 기본 배열로 만들 수 있는 toArray라고 하는 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OOP의 특징이었던, OOP는 뭐 잘 적어주셔서 OOP의 특징이었던 여러분들이 그 상속구조, 그래서 뭐예요?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계셔야 얘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터레이터든 아니면 자료구조든 가장 큰 특징은 타입이 없을 경우는 다 오브젝트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되면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원래 들어가 있던 참조 배열의 객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조 타입은 참조 타입 같은 영역에서만 이제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제네릭은 인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겠죠. 제네릭은 참조 타입에 있는 애가 참조 타입의 어떠한 타입을 갖고 있는 거다 라기 때문에 참조 타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네릭을 잠깐 보면 자, 요렇게 만들었죠. 그죠? 여기에는 인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영역이 스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없고, 참조 타입과 같이 1대1로 맵핑이 되어 있는 래퍼 클래스인 인티저 혹은 뭐 셀렉터, 그 다음에 뭐 대문자 더블, 이런 것들 참조 타입만이 제네릭의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라고 만들까요? 자, 네. 제네릭이요? 내가 제네릭 스탁이라고 했어? 제네릭은 힙입니다. 힙. 미안해요. 제네릭은 힙입니다. 이거 적어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참조 배열 자료형 구조는 참조 타입의 객체만을
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면 네, 참조 타입으로 되어 있는 타입만이 제네릭이 될 수 있죠. 제네릭이 될 수 있다. 즉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셋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인트, 요거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셋 하신 다음에 인티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함.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셋 언더바 피처 3번. 아이고 못하네요.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요거 할 겁니다. 자료형 구조를 기본 배열로 변환하는 걸 할 건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성원의 팀에서 로또 할 때 만들었던 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근데 그 방법은 조금 약간 불편합니다. API 분석을 조금 하시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싶었긴 하는데, 그래도 쉬운 아주 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까요? int라고 하고요. 랜덤 넘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숫자 하나를 반환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return 하신 다음에 여기서 mass. 랜덤을 사용해 주시고 곱하기 뭐 10만 할까요? 뭐 곱하기 10만 하시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트로 캐스팅을 딱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안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랜덤으로 나오는 애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멤버 필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private. 자, 여기에서는 set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t.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당연히 얘기한 것처럼 인티저로 만들면 되겠죠. 임포트를 안 했군요. 인티저, 제네릭은 인티저로 만들어주고 set 이라고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생성하실 때 어제 소스 해보시니까 이런 게 많았어요. 이런 멤버 필드를 초기화할 때는 항상 얘기하죠. 멤버 필드를 초기화할 때 멤버 필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참조 타입에 초기화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nul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는 값들은 우리가 뭐 컴페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려고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널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과 같이 어떠한 공간과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생성자를 통해서 대부분 초기화를 하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set은 한 다음에 new 해시셋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얘가 new가 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멤버 필드의 값에다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애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public void input num set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input 위에서 만든 멤버 필드에 num이라는 숫자를 좀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서는 while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 루프를 좀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set size라는 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가 저희 한 5개만 넣을까요? 5라면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5개의 랜덤한 숫자를 짚고 넣고 싶은데 set은 중복되지 않는 값을 계속해서 입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5개의 값들이 숫자래.
순서도 없고 값도 중복되지 않은 애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5가 참일 때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2하 6으로 만들면 6개 들어가겠죠. 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2하일 때 계속해서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안 해도 돼요? 변수를 하나 사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CNT라고 하는 인트 값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입력될 때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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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잡아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문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수도 하나 선언하지 않고 연산도 2개나 빠지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만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set점 add 해주시고 됐죠? 네, 변수를 만들어서 넣을까요? 변수를 만들어서 넣도록 하죠. 왜냐면 여기서 또 필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쯤에 있었던 int를 반환하니까 int 한 다음에 n이라고 해주시고 랜덤 num이라고 딱 불러주시면 자, 여기에서는 랜덤 숫자 랜덤 10가지의 랜덤 숫자가 입력이 될 거고요. 입력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n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하셨던 int가 자동으로 인티저로 변경이 되는 뭐예요? 박싱, 오토 박싱이 발생한 거죠. 네, 이렇게 오토 박싱이 발생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엄청 수수가 줄었죠. 됐죠. 네, 아마 로또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호가 이거를 조금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네,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끝나요. 네, 그러면 지가 알아서 while이 돌면서 와 사이즈가 5가 딱 될 때까지 5 이하니까 6이 딱 되면은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멤버 필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게터, 세터 겟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을 때 엔니콰라고 해서 인캡슐레이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캡슐레이션. 그래서 데이터에 입력을 못하도록 멤버 필드에다 입력을 하면 내가 생성된 랜덤 숫자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는 만들어지만 외부에서는 절대 가져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부르면 뭐예요? 5개의 숫자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6개겠죠, 사실은. 왜냐면 사이즈는 증가되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됐죠? 하나 가져가는 거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set 언더바 피처 3번 set 3은 new set 피처 3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set 3점 생성자료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행시키는 애는 촉 UI죠. input set num, input num set, input num set 되셨죠? 자, 순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순서는 생성자부터니까 생성자도 메소드예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F3을 딱 누르시면 두 개를 띄워 누르는 게 전 좋겠죠?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F3을 누르면 이렇게 생성자로 쫓아가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순서 기억나시죠? 클래스의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되죠? 클래스의 호출 순서. 네, 스태틱, 연산자 블럭, 생성자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스태틱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연산자 블럭 안 만들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생성자 호출이 됐어요. 그죠? 생성자 호출이 되면서 뭐가 돼요? 멤버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럼 멤버가 이제 초기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초기화할 때 초기화 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2번 입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멤버 필드니까 한 번은 널이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뭐가 입력이 된 거예요? new hash set이라고 하는 애가 입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뭐예요? 초기화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메모리 올라가고 레퍼런스 해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 가고 그 다음 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얘가 위치한 주소가 여기 담기겠죠.
끝. 이게 뭐예요? 인스턴스화라고 해서 주소가 여기 담기겠죠. 그러면 지금 set underbar feature 3이라고 하는 애가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가 딱 만들어지면서 레퍼런스와 해시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레퍼런스를 set 3이라고 하는 곳에 주소가 담겨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t 3을 쫓아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et 3을 따라가면 이제 뭐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input num set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제 가면서 얘가 while문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서 특정한 조건을 따지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 우리는 세팅만 해놨으니까 뭐요? set에 아무런 객체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사이즈는 0이겠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통해서 중복되는 값이 없을 때 계속 들어가겠죠.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가 100개짜리 대열이야. 100개의 번호를 맞춰야 로또가 1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같은 값이 있는지 또 다 확인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하나, 처음에는 2개, 다음에는 3개, 다음에는 4개 이렇게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 99번째에 중복되는 값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중복값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택에 계속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내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 네가 판단을 하다가 뒤에 거 하지마 라고 해서 했던 경우가 뭐야? 컨티뉴어 브레이크였죠. 하지 말고 넘어가. 이런 작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사이즈를 확인하면 무조건 뭐예요? 처음엔 0. 뭐 판단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커지면 무조건 1. 객체가 쌓일 거니까. 그 다음에 비교 판단도 해시코드로 비교하니까 그냥 너가 100개가 있어도 해시코드 같은 거 있어? 지가 알아서 판단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진 않아도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만들면 얘가 실행시켜서 사이즈를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t이라고 하는 멤버 필드에 계속해서 값이 입력이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얘는 프라이빗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스턴스 변수이긴 하나 접근 제한이 걸리면서 얘는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져갈 수 있는 get 메서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밑에 보시면 얘요. 네, 그럼 뭐야? 데이터의 보안성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가져갈 수만 있고 값을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다 만들어지면 set 3. get set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얘가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set integer 타입의 set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주겠죠? 됐죠?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고요? set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해시셋으로 만든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그냥 다운 캐스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해시셋인데 트리셋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발생시키겠죠. 됐죠? 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타입으로 받아줍니다. set. 자, 여기서는 우리는 인티저가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티저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할까? return set 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얘를 출력을 하려면 첫 번째 방법, 출력의 첫 번째 방법 어제 했던 건데, 자, 출력의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 방법 1번, 얘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사용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자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두 번째는 출력 2번. 얘를 기본 배열로 만든 다음에 만든 후 출력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return set이라는 애를 점하신 다음에 이터라고 하시면 여기 이터레이터라는 애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를 안 적었군요. 자, 이터레이터라는 애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이터 타입으로 변경해주겠죠.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그래서 마우스 올려보시면 나오죠. 항상 메서드 실행시킨 다음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엘리먼트로 확인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자, 이터레이터, 아이고, 이터레이터. 자,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티저로 하게 되면 얘는 나올 때 자동으로 형변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while 하신 다음에
너 객체 있니? iter.hasNex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다면 출력 좀 해주겠니? iter.next.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출력 돌려보시면,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는, 랜덤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몇 번 돌았는지는 알 수 없죠. 몇 번 돌았는지 알고 싶으면 아까쯤에 있었던 while에다가 카운트 만들어서 출력해봐야 되겠죠. 출력기구 몇 번이 반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return set 점 하신 다음에 to array라고 만드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타입으로 기본 배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iterator 이렇게 하신 다음에 iterator가 아니죠. integer니까 integer 하시고 그 다음에 배열에 그 다음에 arra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연히 얘는 뭐예요? 캐스팅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nteger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갖고 있는 애 셋 타입이 3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셋 타입이지 인티저 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인티저의 객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걸로 캐스팅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받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문을 돌리기 귀찮으니까 저희는 syso에 arrays.toString을 사용하죠. array.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아이고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걸렸다. 자, 뭐 때문에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껍데기를 캐스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의 객체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자료용 구조로 돼서 뭔가 들어가 있는 껍데기잖아요. 그리고 이 껍데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티저도 들어갈 수 있고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마구잡이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잘 보세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잠깐 지우고 요거 안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안 됨.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환을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그러면 리턴 셋이 갖고 있는 어떠한 형태로도 다 뭐예요? 들어가 있는 거 다 뭐라고 했어요? 제네릭에서 3조 타입이라고 했었죠. 그게 래퍼 클래스가 되든 뭐든 되든 VO가 되든 상관없이. 그죠? 그럼 뭐예요? 오브젝트로는 다 캐스팅이 가능하겠죠. 캐스팅이 다 가능하겠죠.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되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전체를 캐스팅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for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향상된 폼을 한번 사용할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teger i 콜론 i array 그 다음에 sys5 하려고 했더니 잘 보세요. i array에서 빨간 줄이 갔습니다. 그죠? 미스매칭 익셉션. 그죠? 왜냐면 우리가 만든 i array는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죠. 그죠? 그러면 오브젝트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형태 그대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i를 가지고 여기서 인티저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요건 잠깐 주석 처리하고 출력 2번을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요. 되셨죠? 요게 JCF를 출력하는 그 다음 기본 배열로 바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괜찮죠? 네, 요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로또를 만들 때 조금 편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또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메인이고 이렇게요. 자, 인티저 타입의 기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인티저 기본 배열에 array
i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뭐예요? 래퍼 클래스죠. 얘는 int고, 그죠? int의 값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첨조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걔는 인티저라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열이잖아요. 이건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브젝트 O ARR5는 ARRLI 이 뭐라고 한 거냐? 맞죠? 됐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티저는 오브젝트 타입의 뭐예요? 무조건 슈퍼 클래스가 오브젝트잖아요. 이렇게 속하겠죠. 맞나요? 근데 얘를 꺼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브젝트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애를 하나씩 꺼낼 때 캐스팅을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때 sysO를 가지고 ARRL을 이렇게 딱 출력을 하면 0번째 이렇게 출력할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5인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뭘 반환하고 있어요? return set은 말 그대로 set을 반환하고 있죠. 즉 뭐예요?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set 타입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값이 인티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본 배열을 바꾸려면 이 set 타입을 오브젝트라고 하는 가장 최상위 배열로 기본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인티저가 박혀 있겠죠. 그래서 꺼낼 때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인티저라고 해서 인티저가 오브젝트로 바뀐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셋이 오브젝트 기본 배열로 바뀌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거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뭐냐면요. 다음 거는 요거 다 꺼주시고요. 4번으로 만들도록 하죠. 어제 했던 건데요.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어떻게 삭제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셋 삭제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셋의 그 객체를 아예 다 비워버리는 클리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예, 그거 두 개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자,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set 언더바 피처 4번.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 뭐 void, 그 다음에 set remove, set 언더바 remove.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는 뭐 아까 치면은 로또처럼 만들어 드리려고 어제 예시가 있어가지고 하신 것 같다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서는 그냥 만들게요. 자, set, 그 다음에 타입은 스트링으로 집어넣을까요? 스트링, 그 다음에 set는 new hash set 만들어 주시고요. 자, 3개의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점 add로 3개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3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람, 별, 자, 이렇게 3개를 넣도록 하죠. 그냥 쓰는 것만 아니라 또 빼거나 지우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풀에 있는 영역에서 하늘이라는 값을 좀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게요. 스트링 스트링 리2, 그 다음에 new 스트링 하늘, 이렇게 해서 new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출력이야 뭐 하나씩 해보면 되니까. 자,
아, 그래도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출력 한번 해보실래요? 이터레이터로 한번 출력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두 개 다 해보세요. 아까 전에 출력 1과 출력 2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출력해보도록 하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할게요. 뭐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서드가 머릿속에 안 돌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형식만 알면 되고요. 다 치시는 거 좋아요. 다 치시는 거 좋은데 소스가 있으면 갖다 붙이신 다음에 수정하는 연습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누가 그거를 다 치냐,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누가 맞는 거 있으면 갖다 붙인 다음에 내 거에 맞춰서 수정하는 거지. 예, 처음부터 치시는 개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트, 저 위에 있는 셋의 객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데 사용하면 얘가 이터레이터로 반환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끝에 반환 타입 맞춰갖고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 자,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제네릭이 우리가 반환될 애가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릭 맞춰줘야 되겠죠? 나오는 애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터라고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셋이라고 하는 JCF가 뭘로 바뀌어요? 이터 타입으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 문법을 돌리면 되겠죠.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들어진 객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얘는 원래 객체인 거고, 우리가 사용할 객체의 메서드와 타입은 뭘로 정해져 있어요? 앞에 있는 얘 선언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지죠. 이게 다양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태가 있어도 내가 사용하는 타입이 그걸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그 기능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초코파이잖아요. 초코파이를 물통에 집어넣으면 그 기능 물통밖에 사용 못해. 초코파이를 먹을 수가 없어. 물통이니까. 아시겠죠? 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시킬 때는 얘는 이터레이터 패턴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while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while은 컨디션 루프로 만드시는 게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터 하신 다음에 안에 있는 객체를 확인하는 게 has next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애, 그건 실리스오로 하면 되고, 하나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요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할게요. 스트링 타입의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터 점 next라고 하시면 지금 has next에서 선택된 객체 있죠? 그거를 끄집어줍니다. 되셨죠? 근데 그게 끄집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가는 게 스트링 타입으로 우리가 제네릭으로 선언했으니까 나오는 애도 스트링이겠죠. 되셨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오로 s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이고, 저도 안 돌렸네요. 자, 메인에서 요거 다 주석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객체는 선언해야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다가 set 언더바 feature4, 그 다음에 set4라는 변수 객체명 하나 주고요. new 이렇게 하신 다음에 sh4. 그 다음에 set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별 하늘 바람이라고 나오죠. 이유는 말씀드렸죠. set은 순서도 없고 중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나중에 이제 받으신 다음에 노트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소트란을 통해서 변경해 주면 되겠죠. 물론 set도 나올 때 변경하는 방법도 있어요. 컨테인지를 통해서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웠거나 고급 문법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린 간단한 거 사용하면서 효율성이 좋은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되셨으면, 자, 이번에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3개 들어간 거 확인되셨죠? 그러면은 여기 객체 선언한 거, 요거 안 되신 분 있더라고요. 요거 선언 좀 해주시고요. remov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돼요. set.remove.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하늘이라는 애를 하늘이라는 애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돌려보도록 스트링 하신 다음에 R이 3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꿈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도록 하죠. 이거 아시죠? 윤동주시네. 하늘과 바람과 별 같고. 읽어보시면 감동적이죠. 몇 줄 안 되긴 한데. 자, 됐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리무브 요거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걸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구조는 위에 거랑 똑같은데요. 자료 구조는 주소가 아닌 값으로
값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set.add를 통해서 set.add를 통해서 자, r이 3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돌리시면 별, 꿈, 하늘, 바람이라고 하는 4개가 들어갔죠. 즉 뭐예요? r이 3번을 넣었더니 꿈이 추가됐어.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자, 갑니다. 여기다가 r이 3에다가 재입력할게요. 자바 지워버리고 싶죠? 자, r에다가 자바라는 값을 넣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 상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패스 바이 레퍼런스 기억나시죠? 결과 보고 할게요. 그게 낫겠죠. 자, set 하신 다음에 점 remove 한 다음에 여기다가 r이 3을 딱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볼까요? 자, 별, 꿈, 하늘이라는 값이 그대로 있죠. 자, 요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 돌아가시나요? 안 돌아가시는 분? 안 돌아가시는 분? 코드는 돌아가죠? 네, 코드 돌아가시면 코드가 돌아가야 거기다 주석 처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료구조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료구조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주소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 상태 거 보여드릴게요. 패스 바이 레퍼런스,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그거 되게 중요했는데 아니야 사성아, 그건 맞았잖아. 자, 예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기는 스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힙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들어갔고요. A라고 하는 애가 레퍼런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B라는 애도 레퍼런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B를 통해서 0번째에다가 10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A도 영향을 받죠. 이해가세요? 요거는 이해가시죠? 우리가 했었던 셜록 카피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료구조는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구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 4개 그려드리면 되겠죠? 자, 셋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셋은 동그라미로 그리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늘, 바람, 별, 꿈. 자, 이렇게 넣어있죠. 맞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set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자료구조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위에 거 소스 보시면 자, 여기에 하늘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리죠. 그 다음에 리2는 또 하늘. 자, 그 다음에 리3는 꿈.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림을 그렸다면. 하지만 자료구조는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자, 순서대로 그려드리면 처음에 꿈이라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r에서 꿈이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럼 스트링풀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add를 하게 되면 얘가 레퍼런스로 연결돼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진짜 꿈이라는 애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복제된 것처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리에 지금 얘를 지워버리고 뭘 넣었어요? 뭘 넣었냐 나? 자바 넣었죠. 자, 자바라는 글자를 이렇게 딱 넣죠. 그래도 얘는 레퍼런스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도 얘는 바뀌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자료구조만이래요. 아시겠죠? 다른 애들이야 레퍼런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거든요. 얘가 자바라고 바뀌었으면 얘가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같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료구조는 얘를 바꿔도 들어가 있는 값이 공간의 값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바꿔도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했을 때 요 R3를 가지고 remove 했죠. set.remove 했죠. 그 다음에 R3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삭제가 되는 거냐면요. 자, R23이 원래 있는 값으로 찾아갑니다. 됐죠? 그럼 얘가 꿈이라고 하는 해시코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삭제하라고 했죠. 그럼 얘한테 접근해서 너 중에 꿈이라고 하는 해시 코드가 있니? 라고 찾는 거예요. 그럼 얘가 꿈이라는 애가 여기 있죠. 그럼 얘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가 아니라 자바로 바뀌었죠. 그럼 자바라고 하는 해시 코드를 여기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없죠. 그럼 삭제가 안 된다. 즉 여러분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아까 처음에 주소를 넣었던 건 주소를 갖고 있는 값의 해시 코드를 여기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자료 구조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료 구조를 못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고리즘 때 이때 못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이론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레퍼런스로 연결된 객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넣으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삭제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요거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